자, 이게 부동산이에요. 이건 중개대상물이에요. 일단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위치가 지금 중개대상물의 위치가 어디 안에 들어간다? 부동산 안에 들어간다. 그죠?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 그러면 우리가 중개하는 모든 물건은 뭐다? 부동산이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모두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를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뭐에는 들어가나? 부동산에는 들어가나 중개 대상물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우리 동작구청이 있다. 동작구청 청사. 네. 동작구청 청사는 부동산인가요? 네. 근데 중개 대상물이 아닙니다. 네. 그건 이제 왜 아닌지는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용어처럼 여기다 좀 간단하게 한번 써가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필기는요, 거의 오늘만 한다고 보면 돼요. 네. 필기는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은 좀 필기를 좀 해드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개념을 잡는 부분이라서 어렵습니다. 오늘이. 오늘 수업이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필기를 해드리는 편이고요. 자, 첫째 뭐가 있죠? 토지가 있어요. 토지. 예, 자, 토지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바다입니다. 바다. 예, 이걸 알고 계시면 돼. 자, 토지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바다. 자,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답변해 주시면 돼요. 토지, 비토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 건물 깔고 있는 부지, 토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실 때 타고 가는 도로, 토지입니다. 도로, 토지. 한강, 한강을 다른 말로 하천이라고 하거든요. 하천은 토지입니다. 하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하천도 잘하면 중개대상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갯벌. 비토지. 왜 갯벌은 비토지?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기니까. 그렇죠? 갯벌 아시잖아요, 갯벌. 자, 그러면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래사장 알죠? 거기. 토지, 비토지. 비토지. 그걸 바닷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옛날에 빈지라고 해서 비워놓는 공간이 있어요. 약간 여백. 그러니까 바닷가 끝까지 다 등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비워놓고 시작한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좀 눈에 딱 띄는 토지가 뭐가 있어요? 하천. 이 하천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일단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건축물이라는 게 있고요,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공법 수업 했나요? 올해 들어서? 아직 안 했어요? 그럼 공법 우리 수업 들으신 분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법 시간에 공법 선생님은 건축물이라고 하나요? 건물이라고 하나요? 건축물.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물이라는 말은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법 시간에는요. 건축물은 공법상의 개념이에요. 자, 이제 내일 민법 수업이 있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건축물 아니면 건물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건물이라고만 합니다. 건물. 그럼 건물은 민법상의 개념이에요. 사법상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민법하고 같은 말로 사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도 한번 재미있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 구분하실 필요는 없는 애. 등기 시간에는 건축물이라고 할 것 같아요? 건물이라고 할 것 같아요? 등기 시간에. 등기 시간에는 건물이라고 해요. 왜 건물이라고 하냐면 등기는 민법의 특별법이라서 그래요. 민법의 갈래라서 그래.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과목은 공법에서만 쓴다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섞은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저 시간에는 뭐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기도 하겠어요. 건축물, 건물 왔다 갔다 한다고. 일단 그 개념을 먼저 기억하시고 뭐가 다른데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달라요. 공법상의 건축물은요. 일단 기둥, 지붕 플러스 기둥이나 벽 있으면 돼요. 이걸 건축물이라고 정의해요. 자, 그러면 지붕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비를 피하지. 그죠? 네. 그런데 그 지붕이 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받치는 게 뭐예요? 기둥이나 벽 있으면 이걸 건축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밑줄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있어도 건축물인가요? 네. 그러면 지붕하고 벽만 있어도 건축물이 됩니다. 그런데 건물은 판례가 지붕, 기둥, 벽 세 개를 다 갖고 있을 때 건물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이거 우리 판례상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그러면 건축물이냐 건물이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판례는 민법상 건물로 봅니다. 판례는 판례를 좀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세 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지붕, 기둥, 벽 다 있어야 이거를 중개대상물로 본다. 다만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될 게 현존하는 건축물도 중개대상물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는 걸 참 좋아하냐면 빨리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도 다 지어놓고 팔기도 하지만 뭐 하기 전부터 팔아요. 또 짓기도 전부터 선분양 하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집이 없는데 산대. 막 집이 없는데 뭘 보고? 그 모델하우스 보고 그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렇게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장래의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현존 장래의 건축물 모두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 그럼 여기다 우리 별 2개 한번 잡아볼게요. 장래의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게 뭐가 있죠? 분양권, 입주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장래의 건축물로 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는데 토지는 위에서 밭쪽이죠. 바다 아니면 다 토지고 정착물이 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아셔야 되는데 정착물이란 쉽게 이동, 해체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지 않는 상태의 물건을 정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몇 개 드릴 텐데 정착, 비정착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 건물 정착, 비닐하우스 비정착. 왜 비정착? 해체가 용이하죠. 비닐만 뜯어버리면 되니까. 그럼 비닐하우스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판자로만 된 집, 판잣집. 아니, 안 된다라는 나중에 얘기하고 정착, 비정착만 얘기해봐요. 판잣집, 비정착. 왜 비정착? 해체. 판자만 뜯어버리면 금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죠? 자,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 근데 이거는 판례가 좀 갈리는데, 자, 이런 컨테이너는 비정착이 맞아요. 간단히 사람 몇 명이 밀 수 있으면. 컨테이너가 좀 있는데, 남자들 한 10명 정도 밀었어. 그래도 밀리네? 그럼 이건 뭐야? 비정착이야. 근데 상당한 동력을 요구하는 컨테이너. 판례가. 상당한 동력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 뭐 기계가 필요하거나 뭐 지게차 이런 거가 필요한 엄청나게 큰 지게차 있잖아요. 인천항에 가면요, 집보다 한 10배 큰 컨테이너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막 들어가? 배가 들어가. 배가 들어가서 거기서 뭐해?
이제 이런 그 수화물 있잖아. 그걸 막 이제 하적도 하고 선적도 하고 뭐 이런 컨테이너가 있어. 근데 왜 그 컨테이너에서 하냐면 그 컨테이너가 이제 냉동 컨테이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생선 같은 것들이 녹으면 안 되잖아. 예,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컨테이너 냉동 창고 같은 게 있어. 인천에 가면. 그럼 그런 거는 정착, 비정착. 집보다 10배 이상 커. 그거는 당연히 정착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컨테이너 하우스는 약간 판례가 갈린다는 거.